정철의 작품이 나오는데, 자, 우리 정철이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좀 정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자, 이 정철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 조선 중기에 자, 문인으로 활동했던 사람이야. 자, 일종의 사대부죠. 자, 사대부인데 요 사람이 이제 겪었던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자, 우리 역사 시간에 자, 동인과 자, 서인 세력의 정치적인 다툼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 아마도. 자, 그래서 이제 이 정철이라고 하는 사람은 서인 측의 사람이었는데, 자, 요 사람의 이제 요 서인 측의 우두머리까지 올라갔던, 자, 되게 이제 높은 사람까지 올라가요. 자, 뭐 술 먹는 것도 좋아하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문제는 자, 이 당쟁의 여파로 자, 동인들의 탄핵을 받아서 자, 이 정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유배를 가게 돼요. 자, 그래서 유배를 간 신하들의 대부분은 두 가지 방향성으로 나뉘어. 자, 첫 번째는 자, 유배를 갔는데 생각보다 그 자연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그 자연에 눌러붙고 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자, 나는 지금 자연 속에 와서 만족감을 느끼지만 언제든 다시 복귀할 준비를 하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자, 유배를 와서 자, 뭐라고 할까? 정계에 자, 복귀를 희망하는 유형의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자, 헤어진 임금에 대한 생각을 간절하게 보이고, 자, 임금에 대한 지조와 절개를 은근하게 표출하고, 자, 저는 임금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일편단심의 마음을 표출하는 자, 그런 문학이라고. 자, 그런데 문제는 동인 세력의 탄핵을 받아서 서인인 정철이 유배를 갔기 때문에 자, 본인의 의도를 문학에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전히 동인 세력이라고 하는 반대 세력이 남아있죠. 자, 중간에 커트 당할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써야 되는 기법 중에 하나는 자, 이러한 의도를 자, 우회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우회적 전달을 하나로 함축하는 단어가 뭐냐면 자, 충신, 연주, 지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충신은 다들 안다, 그죠? 자, 충신. 그리고 연주라고 하는 말은 자, 나의 주인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고요. 자, 이 지사라고 하는 말은 자, 충성스러운 신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자, 주인을 사랑하는 충성심 있는 신하란 뜻이라고. 자, 그러면 당연히 충심을 드러내는 내용이 될 텐데, 자, 이 내용을 우회적으로 전달을 한대. 자, 그래서 이면적이라고 얘기를 하면 자, 이 시를 들여다보면 사실은 자, 신하와 자, 임금 사이를 다루는 내용인데, 자, 이걸 표면적으로는 자, 이 신하를 어떠한 여인으로, 자, 그리고 임금을 여인과 헤어진 자, 다른 남성인 임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사랑과 이별 노래처럼 느껴지는데 이면적으로는 충성심을 드러내는 요런 류의 노래를 우리는 충신연주지사라고 얘기를 한다고. 자, 그럼 우리 오늘 배우게 될 작품명이 뭐죠? 송미인곡이라고. 자, 제가 작품으로 굳이 실어두지는 않았는데, 자, 송미인곡을 알기 전에 어떤 작품을 먼저 알아야 되냐면, 자, 삼인곡이라고 하는 작품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 이 삼인곡이라고 하는 말의 뜻풀이부터 보면, 자, 이 사라고 하는 말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자, 미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름다운 사람인데, 지금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면 여자를 떠올릴 거야, 그지? 자, 근데 중세,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고전 국어에서는 미인이라고 하면 남자든 여자든 아름다운 사람, 보기 좋은 사람을 다 미인이라 그래. 자, 그래서 이 미인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 내가 생각하는 임 또는 임금을 뜻하는 표현이라고. 자, 곡은 노래란 뜻이니까 삼인곡 무슨 뜻이죠? 자, 임을 생각하는 또는 임금을 생각하는 노래가 된다고. 자, 그러면 송미인곡은요. 자, 이 삼인곡의 속편이라고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삼인곡의 2편이 송미인곡이기 때문에 우리는 2편을 배우는 겁니다. 자, 이유는 3인곡이 훨씬 길어요. 자, 훨씬 길고, 자, 요 둘의 차이점도 조금 정리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3인곡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하게 될 우리 송미인곡이라고 하는 작품의 자, 큰 갈래는 자, 우리가 앞서 이제 제가 내신 대비하기 전에 시조와 가사갈래 괴관이라고 하는 영상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자, 그런 것처럼 이 친구는 자, 가서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근데 교재 보세요. 자, 프린트 보시면 자, 일쪽에 서정가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정서를 잘 느낄 수 있는 가사란 뜻이야. 자, 그리고 오른쪽에 양반가사는 뭐겠어? 양반이 쓴 가사. 자, 가장 중요한 건 여기 나오는 정격가사라고 하는 말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자, 가사 중에서도 자, 정격가사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자, 여기서 정격은 격식을 잘 지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격식은 어디에서 이어지냐? 우리 가사와 가장 관련 있는 갈래는 시조라고 배웠을 거야. 자, 그래서 시조에 자, 종장의 고정된 형식을
잘 지키고 있으면 자, 그 친구를 정격가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 정격가사는 주로 조선 초기에서 자, 중기, 자, 초반부에 이제 쓰여진 가사들은 대부분 정격가사라고 분류가 되고 삼인곡과 송민곡도 거기 안에 당연히 들어가요. 자, 그리고 가사작품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 우리가 읽어볼 내용은 자, 전보다 자, 4음보 자, 내지 자, 3, 4조 내지 4, 4조의 음수율까지 가지겠죠? 시조랑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기본적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요 정도면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오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 이 송민곡은 자, 대화체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시라는 게 가장 독특합니다. 자, 대화체라면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이가 있어야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와 듣는 이, 듣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고요. 자, 우리는 오늘 명칭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중심화자라고 하는 친구와 자, 보조화자라고 하는 친구로 화자를 둘로 나눌 겁니다. 자, 근데 아까 우리 봤었던 것처럼 이면적으로는 신하와 임금의 노래지만 표면적으로는 여인과 임의 노래라 그랬죠. 자, 그렇다 해서 자, 한 명은 임이고 한 명은 여인이다. 그거는 삼인곡에서의 얘기고 자, 송민곡에서는 여인이 2명이 나올 거예요. 자, 여인이 1, 자, 여인이 2라고 얘기를 하는데 통칭 우리가 이제 뭐 교과서에서나 이제 여타 다른 작품들에서는 자, 보조화자를 자, 갑녀. 자, 이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갑아무개 정도로 보는 거예요. 갑녀. 자, 그리고 중심화자를 자, 을녀라고 소개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처를 비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겠냐? 보조화자가 아니라 중심화자인 여인 1. 자, 을녀가 바로 자, 요 친구를 말해요. 정처를 말한다고. 자, 그럼 이렇게도 적어줄까? 자, 이 친구가 정철이라고 하는 화자를 대변하는 사람이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럼 보조화자는 왜 필요하냐면 자, 이 보조화자가 해주는 역할이 중심화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요. 자, 중심화자의 현재 상황을 파악해주면서 자, 위로해주거나 자, 충고해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노래의 큰 진행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자, 그래서 대화체 형식이다라고 하는 걸 잘 알아두시고요. 참고로 자, 이 3인곡은 자, 대화체 형식인 송민곡에 비해 자, 이 친구는 독백체라고 하는 특성이 있어. 자, 이 친구는 중심화자가 홀로 말하는 형식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3인곡과 송민곡의 차이를 볼 때는 가장 크게는 독백체와 대화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자, 바로 읽어보실 수 있겠죠?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조가 3장 구성이라면 자, 가사는 서사, 본사, 결사인데 자, 서사, 본사, 결사를 다 쪼개놨죠. 그죠? 자, 굳이 여기가 서사입니다. 여기가 본사입니다. 까지를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어. 자,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 이게 이제 희곡 작품은 아니긴 한데 지금 현재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는지는 표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구절 보세요. 자, 제 가는 저 각시 본듯도 한겨이고 라고 하는 요 말 있죠. 자, 요 말은 지금 갑녀가 하고 있습니다. 자, 갑녀 땡땡 앞에 붙여주시면 좋겠다. 보조화자가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은 저기 가는 저 각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갑녀가 지금 자, 저 각시를 자, 본듯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저 각시는 갑녀가 아닌 사람이겠죠. 자, 그래서 이 저 각시는 자, 우리가 을녀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 자, 그래서 지금 갑녀는 을녀를 관찰하면서 시가 전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천상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 별도로 챙겨두셔야 되는 단어 자, 따로 표시합니다. 자, 천상백옥경은 자, 천상세계에 있는 일종의 궁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표면적인 의미로는 자, 모 중국인 시인의 이제 나오는 구절을 인용을 한 건데 자, 천상백옥경은 자, 옥황상제가 사는 거처하는 궁궐을 의미를 해요. 자, 그럼 요건 비유적인 표현일 거니까 자, 이 천상백옥경은 임금이 살고 있는 궁궐. 자, 지금 아랫색에 있는 임금이 사는 궁궐을 어찌하여 니별하고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지금 자, 이 을녀의 상황은 자, 임과 이별을 했다는 걸 이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고 자, 밑으로 내려가면 자, 해 다 저문 날에 자, 지금 저녁이 되고 밤이 되고 있는데 누구를 보러 가시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눌을 보러 가신다라고 할 때 눌 있죠. 자, 이 눌이라고 하는 말은 자, 을녀가 사랑하는 임. 자, 이걸 이면적으로 본다면 임금이 되겠죠. 자, 그럼 지금 을녀는 이별을 한 상황에서 자, 누군가를 보러 가는 상황이라고 찾으러 다니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을려가 이별했다라고 하는 요 내용 있죠. 자, 요 내용을 이 외면적인 이제 이면적인 의미로 좀 보자면, 자, 아까 우리 그랬죠. 정철이라고 한 삶의, 자, 사람의 삶을 먼저 볼 수 있다고. 동인 세력의 탄핵을 받아서, 자, 유배를 갔다 했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별은 즉, 자, 유배를 온 상황과 똑같다라고 잡으시면 돼요. 자, 요게 지금 현재 첫 번째 감녀의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분돼 있게 띄어져 있죠. 원래 원문 기준이라면 이런 연구분은 없는 게 맞아. 자, 두 번째 구절 보세요. 자, 어와 내여이고, 자, 어와 너로구나라고 하는 말이야. 너로구나, 내 사설을 들어봐라. 자, 여기서 사설은 이야기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자, 너로구나, 내 사설 한번 들어볼래? 내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라고 말하는, 자, 이 의미는, 자, 을려의 지금 현재 대사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을려 입장에서 너로구나 라고 했을 때, 자, 앞에 나오는 내, 자, 이 친구는 누구를 말하겠어? 감녀야 감녀. 자, 둘이 만난 겁니다. 자, 와 너로구나. 자, 내 사설 들어보라고 할 때, 자, 내. 자, 이 친구는 이제 을려 본인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라. 자, 허심탄회하게 지금 자 털어놓는 장면이라고. 자, 그러면서 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봐봐. 내 얼굴이 이 거동이 님 괴암즉 한가마는, 자,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 중세국어의 얼굴은 지금의 페이스의 뜻이 아닙니다. 몸 전체 또는 형체라 그래요. 자, 밑에 적혀 있죠. 자, 내 모습 전체인 형체, 그리고 내가 걸어다니는 이 거동 전반적인 모습이, 자, 님이 괴암즉 한가마는 이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자, 괴암이라고 할 때, 자, 괴다라고 하는 말은, 자, 중세어로 사랑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여.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내 모든 형체를 이미 사랑에 줌직한 가마는, 이런 말이야. 나를 사랑에 줌직한데, 자, 어딘디 날 보시고 내로다 여기실세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내는 너로구나라고 부르는 임의 입장이야. 자, 그러면 이미 을려를 보고 너로구나라고 여겨준 거라고. 여기서의 너는 을려겠죠. 그래서 너로구나 여겼을세, 너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야. 자, 그러고 밑에, 자, 나도 님을 그래서 믿어서 군뜻, 다른 생각이 전혀 없대. 자, 그럼 여기까지는 지금 얘네 둘의 사랑 관계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과거의 일이야. 여기까지는 과거의 일. 자, 그러면은 과거의 일 이후에, 자, 밑에 보세요. 자, 이해야, 교태야, 어자러이 하도던디라고 하는 말인데, 자, 여기 구절 지금 괄호로 쳐져 있죠. 자, 이 괄호로 쳐져 있는 이유는, 자, 이별의, 자, 이유를 누가? 을녀가 추론하고 있는 장면이야. 자, 이 네모칸 뜻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이제 아양을 떨고 교태를 부려서 그런 건가? 자,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이제 남녀간이 이제 사귈 때 이게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이제 주체는 상관없는데, 내가 너무 아양 부리고 너무 교태 부린데, 그 애교가 너무 심한 사람이면 부담스럽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자,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말. 자, 이미 나를 부담을 느껴서 자, 나를 버린 게 아닐까라고 추론을 해. 자,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별을 하게 되면 이미 나를 버렸습니다 라고 해서 임 탓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 근데 이번에는 그 탓을 나한테로 돌린다고. 자, 밑에 보세요. 반기시는 낯빛이 예전과 어찌 이렇게 다르십니까? 자,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니, 자, 다음 내 몸에 지은 죄. 자, 여기 밑줄. 자, 내 몸에 지은 죄. 자, 그럼 결국 이 이별의 이유는, 자, 나의 탓을 하고 있다는 소리야. 임의 탓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내 몸에 지은 죄가, 자, 산같이, 뇌가치가 산가치겠죠? 산같이 많이 쌓여 있으니, 자, 이걸 두고 내가 하늘에게 원망을 하고 사람에게 죄를 묻겠느냐, 허물을 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자, 서러워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니, 자, 내 탓도 있는데, 자, 이 내 탓, 자, 나의 탓 이후에, 자, 무슨 탓도 아냐? 자, 조물의 탓이로다라고 하는데, 이거 조물주를 말이야. 자, 내 탓도 있지만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든 조물주의 탓이기도 하다. 뭐가? 내가 이별한 이유가요. 자, 그러면 어쨌든 임의 탓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두 번째 을려의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세요. 자, 글란 생각 마오. 왠지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지? 그런 생각하지 마요 라고 누가 말하겠냐? 감녀가 얘기를 할 거예요. 감녀가.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말한 그 감녀 있죠? 자, 감녀 땡땡 적어주시고, 자, 이 감녀가 지금 현재 중심 화자인 을녀를 뭐 해주고 있는 거야? 자,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는 거라고. 자, 그리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봐. 자, 바로 다음은 다시 을녀입니다. 자, 을녀 땡땡 해주세요. 어디서부터? 맺힌 일이 이셔이다 부터. 자, 맺힌 일은 뭐야?
내 가슴에 맺힌 일이 있습니다. 자, 또 들어봐 달라는 거지. 자, 제가 님을 외셔이셔. 자, 제가 임을 모시고 있어서 이메일을 내가 알거니. 자, 이거는 모시고 있었던 건 과거겠죠? 예전에 한번 모셔봐서 내가 이메일을 내가 다 아는데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인고. 자, 물 하면은 되게 부드럽고 유연한 느낌이 있어. 그래서 굉장히 연약한 얼굴. 누구? 임 또는 임금. 자, 이 얼굴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인고. 자, 왕은 되게 힘든 직업이야. 자, 그래서 이제 되게 힘들어 보이더라. 편한 날이 없어 보이더라. 자, 그래서 걱정합니다. 뭐를? 춘한고열은 어찌하여 지내시며. 여기서 춘한고열이라고 하는 소리는 추위와 더위예요. 추위와 더위. 자, 이거 어떻게 지내시며 추일동천은 자, 가을과 겨울은 누가 지금 모시고 계신가? 이런 말이거든. 자, 그러면은 덥고 추운 건 어떻게 지내시고 계시고, 자, 가을과 겨울은 어떻게 누가 모시고 있는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건 지금 내가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지? 자, 그리고 밑에 죽조반. 자, 죽조반은 죽이에요. 자, 죽과 반찬. 자, 그리고 조석은 아침 저녁. 그러니까 죽이나 반찬이나 자, 그리고 조석 아침 저녁으로 자, 뇌는 여기서 산이 아니라 밑에 적어놨죠. 밥이란 뜻입니다. 자, 결국 죽이나 밥을 점심 이제 아침 저녁으로 얘는 예전이란 뜻이에요. 자, 예전과 같이 세다라고 하는 말 있지? 자, 여기서 세다라고 하는 말은 자, 뭔가를 세는 게 아니고 자, 먹다를 높인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높인 표현 배웠으니까 잡수시는가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예전과 같이 잡수고 계시는가? 자, 그리고 기나긴 밤에 잠은 어디 자시는고까지 지금 묶여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야? 겨울, 이제 그 뭐냐, 더위와 추위, 그리고 가을, 겨울은 누가 지금 모시고 있고, 밥은 잘 먹고 다니고, 잠은 잘 주무시는가. 자, 이 부분. 자, 두 번째 괄호 부분은, 자, 임에 대한 걱정이죠. 자, 임에 대한 걱정. 자, 말 그대로 충성심을 들어야 되는 거야. 이미 유배를 간 화자가, 이 속세에 대한 복귀를 희망하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하기 힘들다고. 자, 고르고 밑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떤 시도를 해. 자, 님다히, 임 쪽에 계신 소식을 아무렇게나 알고자 하니 자, 오늘도 거의로다. 오늘도 다 지나갔대. 소식을 알았어, 몰랐어? 모릅니다. 자, 그래서 내일이나 사람이 오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다음 내 마음 둘 데가 없어서 어디로도 가잔 말고 잡거니 밀거니 자, 내가 여기저기를 가봅니다. 자, 그래서 잡거니 밀거니 높은 뇌에 올라간대. 자, 이 을려가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은요. 자, 먼저 자, 뇌에 올라가 봅니다. 자,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자, 왜 올라갈까? 산은 높잖아, 그지? 자, 산은 높기 때문에 높은 곳에 올라가면 적어도 이미 계신 곳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사람을 볼 수는 없겠지. 자, 그러면은 자, 이 외로 올라간다라고 한 행위는 자, 임을 보기 자, 위한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산에 올라갔는데 자, 쉽게 만날 수 있게 해주질 않아요. 자, 뒤에 구름은 커니와 안개는 무슨 일인가 라고 얘기를 한다고. 자, 봐봐. 자, 내가 산을 올라갔어. 산을 올라갔는데 멀리 보려면 날씨가 맑아야 되잖아. 그치? 자, 근데 구름과 안개가 막 가리고 있어서 지척 분간이 안 된대. 자, 그럼 여기서 구름의 세모, 안개의 세모 칩니다. 자, 이 뇌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세모 때문에 앞을 잘 볼 수가 없대. 자, 그러면 자, 이 세모의 표면적인 의미는 자, 임과 나 사이를 막는 장애물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지? 자, 근데 이 장애물을 이면적인 주제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나를 임금과 만나지 못하게 하는 반대 세력. 자, 요걸 우린 간신이라고 잡아 봅시다. 자, 반대 세력이자 동인 세력이자 간신으로 볼 수 있다고. 자, 그러면 자, 이 을려는 왜 올라가서 임을 보는 건 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가만히 있을까? 아니겠죠? 자, 밑에 봐봐. 자, 그래서 아직 더 이어져요. 자, 안개는 무슨 일인가? 산천이 어둡거니 가리고 있으니까. 자, 주변이 어두워요. 자, 근데 1월을 어찌 보며 라고 하는 말. 자, 우리 고전어휘에서 해와 달이 있죠. 하늘에 가장 높이 떠서 밝게 빛나는 자, 1월은 자, 보통 자, 임이나 자, 임금을 뜻해. 자, 하늘에 항상 떠서 반짝거리는 대상은 내가 사랑하거나 임금을 뜻한다고. 자, 그래서 1월을 어찌 보며라고 하는 말은 볼 수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지척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지척은 가까운 거리입니다. 가까운 거리. 자, 그래서 가까운 거리를 모르거든 천리, 더 먼 거리를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라고. 자, 그러고 아래로 내려가면 자, 이 친구는 포기 안 한다 했죠. 자, 두 번째 시도는 자, 어디로 간대요? 차라리 물가에 가서 백길이나 보려고 하니 자, 산이 안 되니까
자, 뱃기를 보려 그래요. 뱃기를. 자, 뱃길의 동그라미. 자, 두 번째 시도를 해. 자, 보려고 하니, 자, 이번엔 뭐가 있어? 자, 배를 타고 가려고 하니까, 자,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둥정된더이고, 자, 바람과 물결이 강해서 건너갈 수가 없대. 자, 그러면 바람과 물결의 세모 치시면 되겠죠? 자, 의미 똑같습니다. 뱃길도 임을 보기 위한 두 번째 시도인데, 자, 이것 역시도 바람과 물결과 같은 장애물 또는 간신 때문에 막혀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요 시도도, 자, 하지 못하게 됐죠. 자, 그래서 밑에 보세요. 자, 사공은 어디 가고? 자, 또 이제 이유가 있지. 자, 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나 봐. 뱃사공도 없기 때문에, 자, 빈 배만 걸려 있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 개념 중에 하나. 자, 밑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자, 우리 객관적, 자, 상관물이라고 하는데, 자, 이 객관적 상관물이 요 시 안에 두 개가 나와요. 자, 첫 번째, 자, 빈 배라고 하는 친구. 자, 빈 배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쓸쓸한 느낌을 주기 좋아. 그래서 빈 배를 보고 있으면 내가 쓸쓸하다는 감정이 환기, 불러일으켜지거든. 자, 이런 식으로 직접 제시를 하진 않지만 화자의 정서를, 자, 일종의, 자, 정서의 간접 제시죠. 자, 이 정서의 간접 제시를 하는 방법으로는, 자, 대표적으로 객관적 상관물이 쓰이는데, 자, 이 자연물과 화자의 정서가 일치하면 그때서야 감정이입을 쓴다 했죠. 요건 감정이입 아니야. 감정이입 아니고, 자, 그냥 단순히 환기의 기능을 가지는 객관적 상관물이야. 그러면은, 자, 빈배를 통해서는, 자, 쓸쓸함이라든지, 자, 외로움이라고 하는 정서가 심화되고 강조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가 더 있다는 건데 조금 더 읽어봅시다. 자,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려 있는가? 자, 그리고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자, 해까지 떨어지고 있다고. 자, 그러니까 다음 쪽에, 자, 님다히 소식이 더욱 아득합니다. 자, 알 길이 없대요. 자, 그래서 이제 밤이 됐잖아. 자, 사람이 밤이 되면 자야지. 그래서 모처럼 차가운 잠자리에 밤중에 돌아오니, 자, 두 번째, 자, 반벽청등에 동그라미 칩니다. 자, 이 반벽청등이라고 하는 친구도, 자, 동일하게 쓸쓸함과 외로움의 정서를 환기하는 대상이래.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여기서 이제 반벽청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제 그 어떤 집이 있어. 어떤 집이 있는데, 자, 그 집 입구에 등불을 이렇게 켜놓는 게 있거든. 자, 지금으로 따지면 뭐 이제 무드등 같은 건데, 자, 이 무드등은 멀리서도 보여야 돼. 그래서 내가 어떤 여자 입장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기다리는 사람이 뭐 이때 뭐 가로수가 있냐 뭐가 있냐. 그래서 이 집에 밝혀놓은 등불을 보고 찾아오세요라고 하는 말이라고. 자, 그러면은 이 반벽청등이 밝아 있다라고 하는 거는, 자, 누군가를, 자,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 정도로 보면 되잖아. 그치? 근데 그게 계속 밝아져 있다는 거는 아직 그 누군가가 안 왔다는 소리야. 자, 그래서 쓸쓸하고 외롭다라고 하는 정서를 다시 한 번 더 환기한 대상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반벽청등은 누구를 위하여 밝아 있는가? 자, 오르며 나리며 해 뜨며 반이니, 자, 적은 덧 이렇게 뒤척뒤척 한다는 소리야. 뒤척뒤척 하면서, 자, 적은 덧 잠깐 동안 역진하여 풋잠을 잠깐 드니. 자, 아까 우리 뱃길 실패했고요. 자, 매로 가는 걸 실패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시도는, 자, 잠이야. 자, 잠에 들면 꿈을 꾸겠죠. 자, 꿈에서 임을 보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잘 봐. 자, 풋잠을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임을 보니. 드디어 봤습니다. 아까 우리 산에서는 보지 못했어. 자, 뱃길에서도 보지 못했어. 자, 이번에 잠에 드니까 내가 간절하게 보고 싶던, 자, 이미 내 앞에 딱 나타난 거지. 자, 근데 자, 밑에 보시면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어세라. 옷 같은 얼굴이, 우리 그런 말 있잖아. 얼굴이 너 반쪽이 됐구나. 자, 이런 말. 자, 임금의 얼굴을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고생 많이 해서 반쪽이 된 거야. 자, 그래서 내가 마음에 먹은 말씀, 내 속에 있던 말씀을 슬카장은 실컷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실컷 살짝 사뢰고자 말하고자 하니, 자, 마음에 내가 맺힌 말이 있겠지. 저 억울합니다. 저 다시 돌려보내주세요. 자, 저는 임금을 위한 충성심을 엄청 잘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어때? 뭐 눈물이 발아나니 말씀인들 어이하며, 눈물이 너무 나서 얘기를 하지 못했다고. 그죠? 자, 그리고 밑에 정을 못다 해서, 자, 내가 이제 감정이 너무 차올라서 목이 메어서 아직 말을 못했어. 자, 임에게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 여기 밑에 보세요. 자, 오련된 개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자, 오견된이라고 하는 말은 방정맞은이란 소리고 개성은 닭 울음소리입니다. 자, 닭은 언제 울어? 새벽녘에 울지. 맞아? 그러면 자, 이 새벽녘에 우는 닭 때문에 잠 또는 꿈에서 깨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오견된 개성에 다시 세모 치면 되겠죠? 자, 요 장애물 때문에 역시나 임을 제대로 보고 소통하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어디서? 산에서도 실패, 자, 백길에서도 실패, 잠에서도 꿈에서도 자, 임을 보지 못했다고. 현실에선 더 이상 보지 못하는 거지. 자, 그럼 다시 정리해볼까요? 자, 매로 올라가요? 안 돼. 뭐 때문에? 구름과 안개 때문에. 자, 백길에 가요? 바람과 물결 때문에. 자, 그리고 잠에 들고 꿈에 들어서는 오견된 개성 때문에. 이 5가지 장애물 있죠.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자, 그 맥락을 이해하면 돼. 산에 올라갔는데 뭘 이제 깔아놓으면은 우리가 앞을 못 볼까? 구름이나 안개일 거다. 그리고 백길은 바람과 물결이 세차게 불어닥치면이겠지. 잠과 꿈은 이제 내 잠을 깨우면 대상이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자, 이렇게 연계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고 자, 마지막으로 갑니다. 자, 마지막 결사예요. 자, 결사인데 어와 허사로다. 소용없는 일이다. 이 님이 어디 갔냐? 당연히 꿈에서 깨면은 임이랑 이별한 상황은 바뀌지 않았을 거니까 자, 임이 사라지고 없겠죠. 자, 그래서 결에 꿈결에 일어나 앉아 창문을 열고 바라보니 어엿분 그림제. 자, 우리가 중세어에 이런 말도 있어요. 자, 어엿부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자, 지금은 예쁘다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자, 예전에는 자, 불쌍하다 또는 뭐 가엾다 정도의 뜻으로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불쌍한 또는 가엾은 그림자가 나를 쫓을 뿐이래. 자, 그러면 이 불쌍한 그림자는 누구 그림자겠냐? 내 그림자겠지. 그치? 자, 그리고 마지막에 차라리 시어디어 나거리나 되어 있어라고 하는 부분. 자, 여기서 이제 오늘의 또 핵심어가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시어디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요 말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이 말은 자, 죽어서야, 죽어서. 자, 아까 봤잖아. 산으로 올라가도 안 돼. 백길 타고 가지도 못해. 꿈에서도 못 봐.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을 결심을 하는 거지. 대신 자, 죽어서 뭐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나궐이 되겠대. 자, 나궐은요. 자, 떨어지는 듯한 일종의 달빛이라고 보면 돼요. 자, 이 말 지금 계속 누가 하고 있어? 을려가고 있지. 자, 을려가 나는 차라리 내가 죽어서 자, 나궐이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그래서 뒤에 뭐라 그래? 자, 님 계신 창 안에 번듯이 비치리라. 자, 저는 이미 계신 창 밖에 그 달빛을 무조건 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자, 그런데 마지막 줄 있죠? 각신님. 자, 여기 감녀의 말입니다. 자, 감녀 땡땡. 자, 그러면 감녀가 마지막에 뭘 해주는 거냐면 다리야커니와 다른 물론이거니와 자, 뭐가 되세요? 굳은 비나 되셔서 자, 일종의 소나기 굳은 비를 말해요. 자, 굳은 비가 되셔서라고 자, 마지막에 뭐 해주는 거냐면 보조화자인 이 감녀가 충고해 주는 거라고. 자, 그러면 처음에는 나궐이 되겠다고 했어. 나궐이 되겠다고 했는데 자, 죽어서 감녀가 되라고 새로 일러준 거는 자, 굳은 비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자, 이 둘의 차이점을 잘 알아두세요. 자, 잘 봐. 자, 이 나궐이라고 하는 거는 달빛이야. 자, 다른 돌덩이기 때문에 자, 이 돌이 직접 임금 곁에 갈 수는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멀찍이서 그냥 달빛만 간접적으로 쏘는 걸로 난 만족을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보통 여기 나오는 시어디어 뒤에 나오는 대상 있죠? 자, 이 대상은 거기 적혀 있는 것처럼 화자의 분신이라고. 자, 근데 태도가 좀 달라. 나는 멀리서 비추면 돼요. 라고 하는 말은 자, 소극적인 태도를 말하는데 자, 이 감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나 봐. 너의 의도를 적극적으로 표현해 보는 게 어때? 라고 하는데 자, 그 대상으로 자, 말해준 게 굳은비야. 자, 그럼 굳은비는 자동으로 적극적인 대상이 될 겁니다. 왜? 자, 이 비가 내리면 달빛보다는 훨씬 더 직접적으로 임의 옷이나 살갗에 닿을 수 있거든. 그래서 차라리 굳은비가 되는 게 어때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3인국까지를 만약에 배웠으면 요 소재적인 차이를 어디서도 배우냐면 요건 한번 그냥 듣고만 계세요. 자, 우리 3인국의 맨 마지막에도 똑같은 구절이 있어. 이 친구도 현실에서 임금을 만나기 어렵나 봐. 자, 그래서 차라리 시어디어라고 하는 말이 똑같이 나오거든. 근데 그 다음에 되겠다라고 하는 게 범나비래. 호랑나비. 자, 호랑나비가 되어서 임의 옷에 이제 향 묻힌 날개를 임의 옷에 옮기겠다라고 하는 말. 자, 우리 뭐랑 좀 비슷할까? 3인국에서는 내가 죽어서 자, 범나비가 되겠다라고 하는데 자, 범나비는
여기 나오는 나궐과 비슷할까 구준비랑 비슷할까라고 하면 나비는 직접 날아가서 이제 꽃가루를 여기 직접 묻힐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 3인곡에 나오는 범나비도 자, 적극의 소재로 보통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나궐과 구준비는 소극과 적극이라고 하는 태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옷 쪽에 보시면 소재의 상징적 의미나 자, 창작 의도, 자, 그리고 작품의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한 이유. 자, 이런 것들을 제가 잘 넣어놨는데, 자, 이게 원래는 너네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이라서 거기 관련 학습 활동도 있어요. 자, 6쪽이랑 7쪽 있죠? 요거는 지우셔도 됩니다. 4번, 5번 항목은 X 치셔도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정철의 다른 시조랑 뭐 누항사라고 하는 가사 작품을 따로 더 배울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빼주셔도 되겠습니다.